복잡한 이슈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 정면응시입니다. 오늘은 김철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오늘 주제는 뭡니까? 네, 이번 주 목요일에 출범하는 자치경찰위원회입니다. 네. 이게 이제 7월 1일 날 공식 출범을 하게 되는데 어떤 배경에서 탄생한 조직이고 네. 또 이 자치경찰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준비된 화면을 보고 이야기를 해보시죠. 네. 올해 들어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방이라는 말을 떼고 광주경찰청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두고 전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것인데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위기가 아닌 상호 견제와 분권적 경찰 조직으로의 변화를 예고한 겁니다. 국가 권력이었던 경찰권을 자치단체에 일부나마 돌려주자는 취지의 자치경찰제.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논의되기 시작해 지난해 검찰개혁의 일환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나누는 측면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경찰권이 너무 비대해진 것에 대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해서 너무 비대해진 것에 대해서 경찰권을 좀 분산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탄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경찰법 전부 개정안에 따라 기존 경찰 조직이 국가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 이렇게 세 조직으로 나뉘게 되었는데 국가경찰은 정보와 보안 파트를, 수사경찰은 강력범죄와 같은 수사 업무를,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교통, 아동, 여성, 청소년 범죄를 각각 맡게 됩니다. 중앙 집권적 국가경찰 조직이 제공하지 못하는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에 자치경찰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농어촌 지역이 많고 고령 인구가 대다수인 전라남도, 유동 인구와 교통량이 많은 대도시 광주는 각각 필요로 하는 치안 서비스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치안 수요에 맞는 예. 특색이나 특징 예. 어떤 식으로 좀 발휘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광주하고 틀리게 도시형도 있고 도농 복합형도 있고 또 농어촌 순수한 농어촌형도 이렇게 지금 세 가지 형태로 분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는. 그렇다고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직은 그대로 둔 채 사무만 분리해 국가경찰 업무는 경찰청장이, 수사경찰 업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경찰 업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지휘체계 혼선이나 복잡한 업무 분장에 따른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자치경찰의 신분이 국가직인 점, 또 자치경찰 업무 대부분을 수행할 지구대 파출소 직원의 인사권을 시도경찰청장이 가지고 있어 무늬만 자치경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 저도 사실 이제 위원장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지구대 파출소의 업무는 가장 주민들과 밀착되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 당연히 자치경찰 소속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금년 초에 1, 2 상황실 산하로 이렇게 소속이 바뀌어져 있어서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데서 배제시켜 놓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언젠가는 업무 조정이 다시 이루어져서 지구대와 파출소는 당연히 자치경찰의 지휘감독 소속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의 혼란을 어떻게 해결할지 자치경찰제가 차질 없이 안착하기 위한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치경찰제가 왜 시행되고 어떻게 운영될지 살펴봤는데요. 네. 자치경찰위원회 관할권 아래에 있는 경찰이 얼마나 됩니까? 네, 광주경찰청 소속의 경찰관은 다 해서 3,700명 정도 되고요. 네. 전남경찰청은 6,000명 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서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의 경찰관은 500명이 약간 넘는데 13% 정도고요. 네.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가운데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소속 경찰관은 800명, 이것도 역시 13% 정도인데요. 네. 아까 준비된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지구대나 파출소 직원
경찰들은 자치경찰 소속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 지구대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은 광주가 1,400명 그리고 전남이 2,600명 정도 되는데 네. 이 수까지를 포함을 하면 광주자치경찰위원회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찰관 수가 1,900명, 약 50% 정도 되고 네. 전남은 3,400명 정도 됩니다. 한 57% 정도 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그러면 자치경찰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군요. 네. 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업무 자체가 바뀐다기보다는 네. 그 업무의 관할을 누가 하느냐 이런 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관의 인사와 지휘를 누가 하느냐 이런 것이 바뀌기 때문에 네. 주민들이나 시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될 변화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안착이 되면 이런 변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민들이 우리 동네 CCTV나 신호등 설치, 교통시설물이나 이런 민원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는 이제 굉장히 복잡한 절차와 또 오랜 시간이 걸렸었는데 이런 그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그런 시간과 절차들이 대폭 간소화가 되거든요. 네. 속도 측면에서는 시도민들이 좀 빨라지겠구나 그런 어떤 체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주도에서는 2006년부터인가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네. 벌써 이제 15년 가까이 됐으니까 그동안 변화가 있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죠. 네. 2006년도에 주민 투표를 통해서 출범을 했는데 그것에 맞춰서 제주 자치경찰단도 출범을 해서 네. 지금까지 15년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교통과 그리고 제주도가 관광지니까 관광지역 치안단속을 주로 해왔는데 네. 현재 지금 출범을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보다 권한도 좀 많고요. 네. 하는 업무도 넓습니다. 15년 동안 제주도민들이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지난 해에 제주연구원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부정적인 평가가 5%, 긍정적인 평가가 54%로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아마 네. 이런 그 시범적으로 시행해본 제주 자치경찰단의 성공 사례가 이걸 전국화하는데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당장 며칠 후면 이제 광주 전남에서도 뭐 자치경찰제가 전면적으로 실행되는데 준비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좀 혼선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광주가 5월 10일 그리고 전남이 5월 25일에 출범을 했는데 불과 이제 한 달 남짓한 준비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 준비를 했을지는 좀 미지수고요. 네. 업무 분장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이게 국가경찰의 사무냐, 자치경찰의 사무냐, 네. 경찰관이 국가경찰 소속이냐, 자치경찰 소속이냐 이 업무를 아마 지금 이 방송이 되는 이 순간까지도 네. 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아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 예를 들자면 생활안전과 각 경찰서에 있는 생활안전과는 기본적으로는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이거든요. 그렇죠. 인사권이 미치는. 네. 근데 그 생활안전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총포 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총기류나 뭐 이런 그 업무인데 이 업무는 또 국가 경찰 사무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경찰관들도 총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국가 경찰이고 네. 그렇지 않은 경찰관은 또 자치경찰.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런 그 혼선이 좀 불가피하지 않냐 싶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얼마 전에 1호 시책으로 광주 지역에 특화된 정책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발표를 해서 네. 그 지역적 특색에 맞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범 과정에서 광주 전남 자치경찰위원회는 잡음이 좀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경찰위원회는 각각 7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네. 이 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잡음이 꽤 있었습니다. 네. 어떤 논란인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시죠. 네. 균형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카메라를 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진행합니다. 하나, 둘, 셋. 네, 5월 10일과 25일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각각 출범했습니다. 자치경찰제의 컨트롤타워인 자치경찰위원회, 시도의회와 추천위원회가 2명씩,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교육감이 1명씩 추천하고
시도지사가 1명씩을 지명해 각각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치경찰 정책을 심의 의결하고 감사와 감찰, 징계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성패의 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광주와 전남의 경우 자치경찰위원 후보 추천 과정에서부터 진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광주의 경우 시의회가 공개 모집을 통해 2배수인 4명을 올렸는데 이 중 결격 사유가 없는 1위와 3위를 배제하고 2위와 4위가 추천돼 공정성 시비가 일었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3명이 경찰행정학과 교수 출신, 3명은 전직 경찰 출신으로 채워져 편중 인선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전남 자치경찰위원회 7명 위원 중 5명이 전남이 아닌 광주에 살고 있고 여성은 단 1명, 인권 전문가는 전무. 지역 밀착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해 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생활 밀착형 기관인데 지금 구성원들을 보면 교수 또는 경찰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동, 청소년, 또 학교 문제, 그리고 여성의 문제, 또 이주민의 문제, 또 전남은 외국인이 많습니다. 외국인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분야를 다루기가 좀 부적절해 보인다. 자치경찰위원회 지금 현재 구성원분들이 주소를 전남에 두고 있지 않으세요. 또한 전남 자치경찰위원장으로 지명된 동신대 조만영 교수의 경우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KBS 광주총국은 조 교수가 경찰위원이던 2018년 말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행정계획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조 교수의 논문과 지도교수였던 조선대 법학과 김모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을 비교해봤습니다. 논문의 핵심을 요약해놓은 영문 초록의 첫 줄부터 일치하고 단어를 몇 개씩 생략하기는 했지만 지도교수의 이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똑같습니다. 조선대 대학원이 조사위원회를 꾸려 표절 여부를 따졌는데 5개월간의 조사 결과는 검증 시효가 지나 표절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였습니다. 취재진은 지난 2005년 발표된 조만영 교수의 해당 논문을 입수해 1988년 쓰여진 지도교수의 논문과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입수한 논문을 일일이 타자로 입력해 한글 파일로 만든 다음 표절 프로그램에 입력해 유사도를 따져봤습니다. 조 교수의 논문 전체 1676개 문장 가운데 김모 지도교수의 논문과 동일한 문장이 324개 문장, 유사한 문장이 283개 문장으로 표절률이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말 표절이 확인돼 조선대가 학위를 취소한 가수 홍진영 씨의 논문 표절률은 74%에 달했습니다. 이에 비하면 표절률 30%는 낮은 수치지만 통상 대학에서 표절로 삼는 기준인 15에서 25%에 비하면 높은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조만영 교수에게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지도 교수의 논문을 참고는 했을 뿐 베낀 것은 아니다며 의혹을 부인했고 조선대 대학원의 조사로 자신의 논문 표절 의혹은 모두 해소됐다고 반박해왔습니다. 이렇게 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자치단체 산하 기관장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되는 반면 정무직 2급에 해당되는 자치경찰위원장은 현재 인사청문회 절차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공개 검증의 계기가 없는 것입니다. 추천된 분들의 자질 검증 단계가 그냥 경찰 신원조회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정말 자질을 제대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한 자치위원장이면 그 2급의 정무직입니다. 그랬을 때 인사청문회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인사청문회도 없이 그냥 임명되는 수순을 밟고 있어서 앞으로는 그 부분도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들의 잇따른 자격 논란과 편향성 논란으로
전남도 의회와 시민단체는 위원회 구성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법령상 결격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7명의 자치경찰위원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자치경찰제의 핵심이지만 부실한 검증 절차로 시작부터 삐걱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앞으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경찰법에는 성평등이 명시돼 있는데 위원들은 보면 이제 60대 이상의 남성 그리고 경찰과 교수 출신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이게 법에는 있지만 이게 강제 사항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앞서 보셨다시피 그래서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다양성을 구현하는 데 실패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아직 출범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평가를 받는 위원회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최소 앞으로 3년 동안은 이 경찰위원들이 임기가 연임은 아니지만 3년이거든요. 네. 이 위원으로 3년을 보내야 하는데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번은 아니더라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앞서 보셨다시피 경찰위원을 추천하는 각 단위가 네.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이든 도지사든 시의회든 그리고 또 여러 추천 단위에서 추천을 하는 이분들의 다양성을 확보할 만한 중간에 어떤 조율 단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네. 앞으로는 이런 조율을 거치는 중간 단계를 좀 마련해서 지역별, 성별, 직종별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더불어서 시도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경찰위원장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도입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자치경찰제가 도입 취지에 맞게 안착하려면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원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를 해야 되는데 문의만 이렇게 분리만 했을 뿐 네. 원래 인사예산 조직을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일부 사무만 분리돼 있는 형태거든요. 네. 이게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에 자치경찰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이 수건 사업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이원화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이 7월 1일 날 출범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 네. 또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 시도민들이 평가를 할 겁니다. 7월 1일 날 출범하는 자치경찰위원회에 관심을 시도민들이 더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자치경찰제 취지와 성공을 위한 조건들을 살펴봤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윤군수의 시사본색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